안녕하세요. 촌철승부사 가족 여러분. 오늘 주중 점검이 조금 늦었습니다. TQQQ가 지난 2일간 급락해서 약간 불안해지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하락극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주중 점검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봉 점검에서 말씀드릴 것이 많아서 일봉 점검을 먼저 하겠습니다. 월요일엔 유럽연합이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소도시 부차 등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자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학적 우려는 유가를 다시 100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반등시켰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웃돌았고 5년물 국채금리가 30년물 국채금리를 웃돌아 수익률 역전 현상은 지속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분기에 지난해보다 68%가량 늘어난 31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히면서 5% 이상 올랐고, 트위터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지분을 9.2%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27%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와 트위터 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상승을 유도를 한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TQQQ는 6% 상승했습니다. 화요일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올림으로써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연간 40억 유로 상당에 달하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EU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첫 번째 제재가 될 전망이고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 회의록이 공개되었는데 모든 참석자가 2017년에서 2019년에 있었던 대차 대조표 축소 때보다 더 빠르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하고요. 이르면 5월 회의가 끝난 후부터 매달 950억 달러씩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를 비롯해서 추가 금융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제재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됐고 또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도 전면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성인 자녀와 핵심 측근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제재도 추가됐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양일에 걸쳐서 TQQQ는 12.8% 하락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재료가 또다시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급격히 상승했던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히 올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연초부터 주가가 하락해 왔으니까요. 주봉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승 반전한 후 4주 차이입니다. 4주 차이는 십자형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은 수요일까지 십자형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바로 5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18년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면 상승하는 동안 주봉이 5주 이동 평균선을 밑에 두고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2022년을 보면 지난주까지 이 5주 이동 평균선과 주봉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지난 3주간 TQQQ가 급격히 상승한 거죠. 오히려 화요일, 수요일 하락하면서 주봉이 5주 이동 평균선과 맞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하락이 비정상적인 하락이 아니라 지난 3주간의 급격한 상승을 정상화시키는 하락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도 이 5주선을 지지선으로 상승하는지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가 3월 24일 올린 영상에서 55불 이하에서는 사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전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떨어질 텐데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55불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55불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3월 24일 날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따라서 이전에 제가 신저점 갱신 시마다 자금의 8분의 1씩 분할 매수하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은 과거에 40불까지 내려갔던 그 정도의 하락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3% 이상 하락하는 신저점 갱신 시마다 8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씩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하락은 신저점 갱신이 8번씩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주중 점검 마치겠습니다. 주말 점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